네, 우리 증시 지치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01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0선 든든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고 있고요. 516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국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6원 조금 넘게 오르고 있고요. 1146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화학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업종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LG화학이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역시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KCC 1.9% 오르고 있고요. 아모레포시픽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6.6%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4%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SK에너지 3.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원상사 0.4%, 효성 역시 1.7%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인데요. 유틸리티 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한국전력 0.8% 오르면서 3만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천리가 0.4%, 경동가스가 0.3%, 한국가스공사가 0.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1.9% 기업은행이 오르고 있고요. 대구은행 0.9%, 전북은행은 0.1% 오르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1%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다시 힘을 내고 있고요. 1.2%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장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초강세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6% 가까이 올랐었죠. 오늘 역시 강세네요. 3%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STX 그룹주들도 어제 강세였는데요. STX 조선해양이 1.7%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어제 8% 넘게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한 8.4% 정도 올랐었나요? 오늘은 현재 1.5% 오르면서 어제 강세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1.3%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쌍용차 1.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1.1% 오르면서 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52주 신고가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0.9% 오르고 있고요. 평화산업이 0.6%, 그 밖에 S&T모터스 0.4% 오르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나란히 강세인데요. 특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8.7% 급등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2.1% 오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1.3%, 그리고 대신증권 1.2% 이렇게 증권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운수청구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2.8% 급등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1.9%, 대한통운 1.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네요. 수환매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92만원 선이 깨졌네요. 만원 하락하고 있고요. 등락률 마이너스 1%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2% 소폭 내리고 있고요. LG이노텍 1.4%, 삼성전기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삼성전기 살펴봤었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8% 오르고 있고요. LS산전이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1.8%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 대부분 또 반납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흐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선을 맞이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2000선까지 네.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 대망의 20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난 2007년도 11월 이후
37개월 만에 대망의 2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2000포인트 돌파 3년 만에 여러분과 같이 처음으로 만끽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정음 기록이 용비어천가죠. 그 용비어천가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꽃특고 여름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아래 가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 웬만한 가뭄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깊게 판 샘물은 역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속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저점의 대기 매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12월 달은 자, 이제 4, 4분기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이 올해 2010년도에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다다음 주부터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 투자자문사의 창업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창인 투자자문이 하루에 예탁 수신고가 4천억이 넘었다는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신설된 투자자문사의 매수 여력도 중시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자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은 받을 것입니다. 어제도 장중에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흔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조정폭 또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폭 내에서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상승 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 고점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도 단기 차익 실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과대 낙폭된 그러면서도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에서도 기다렸다가 매수한다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특히 추세적인 매매 전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목표 수익률 정해서 짧게 이익 실현하는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만 추세적으로 접근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판다는 생각으로 내가 최고점에서 판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확인하고 판다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은 오히려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고 본다면 오늘의 조정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한 차트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 나스닥 시장 모두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경우 어제장에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나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견고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뉴욕 증시의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1단계 상승 이후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항상. 근데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하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직전 고점 돌파를 위한
12월 초에 일주일간의 기간 조정이 오히려 기폭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직전 고점 돌파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자, 나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시장은 다우보다는 탄력이 좀 약한 모습이죠. 어제 오늘의 모습은. 왜냐하면 이미 나스닥 시장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다소간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라인, 직전 고점 돌파한 라인이 이제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지표 보시면 과열권대 진입 시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은 이미 추가 상승을 위한 견조한 조정이다. 아직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와 나스닥 시장 모두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한번 가보죠. 독일 증시, 점징적인 상승세죠.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연속 상승,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증시도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둔 시점이죠. 네.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둔 시점의 모습입니다. 역시 돌파 이후에 한 번에 눌림목을 받겠지만 이제는 이 라인이 또한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그렇죠.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주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미 많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본 증시도 지난 11월 기점으로 해서 아주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한 16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차트에서도 보다시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중국 증시가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긴축, 우려감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중국 증시도 어떻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죠. 이미 중국 증시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중국 증시는 주초만 하더라도 하락 기조다. 하지만 추가 하락할 경우 지지선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은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는데 중국 증시도 완전 바닥 탈출입니다. 이제는 기간 조정이 한번 요 라인에 또 1차 저항선이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한번 제껴주면서 그 다음에는 쌍바닥을 친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유럽 그리고 동남아 증시 등이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써 국내 시장에도 호재성,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출근하는데 저도 추위에는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 사이로 들어오는 이 겨울 날씨가 굉장히 차갑고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주식 시장이 강세장이고 강세를 보이면 추위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겨울은 추워야 돼.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대망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오늘도 뭐 큰 폭의 뭐 급등 한 20-30포인트 급등을 기다리시는 분한테는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강세입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적으로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본다면 종목으로 본다면 19,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0원밖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앞자리수를 바뀌죠. 이 자릿수가 바뀌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눌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000원짜리가 9,000원까지는 쉽게 갑니다. 근데 9,000원짜리가 10,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릿수가 바뀌는 거죠. 한번 돌파했다 눌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합지수로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종합지수로 본다면 이때까지는 1900포인트대였습니다. 앞자리가 1000포인트대예요. 근데 이제 대망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 돌파했다는 눌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가 감해서 어제장에서도 2,000포인트가 붕괴됐다가 다시 올려놓는 모습. 오늘도 장중한 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007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지금 2,010포인트대 이상을 올려두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고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도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왜? 역시 보조지표 보시면 과일권이죠. 그래서 과일권 진입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물량 소화 과정 조정, 장중 조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에서도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 다소 수익이 났다 하여 이익 실현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실패를 하는 것이 손해보면 참으로는 근성이 강합니다. 왜? 손해보고 나서 팔기가 아까우니까 네. 조금만 하루만 기다려보자. 오전장이면 오후장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수익이 나서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매수한 상태에서 손해보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것은 정석입니다만 네.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장의 특징이 뭐냐?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익이 난 종목은 더욱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좀 발빠른 투자자분이라 하더라도 한번 매도했다가 바로 또 그 물량을 밀릴 때 다시 사는 이런 매매 전략을 임하시면서 항상 일정 부분의 주식 편입 비중은 유지하는 적어도 지금 장은 80%에서 90% 이상은 주식 편입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리고 자 지금 장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자 어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난 매수율을 보였고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560억 원대의 매수율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오늘은 한 6원 30전 정도 상승하면서 1146원 70전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환율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환율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이 좋으냐 하락하는 게 주식시장이 좋으냐 이렇게 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급등락을 하지 않고 완만하게 횡보하는 겁니다. 안정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급등락을 하지 않고 조금씩 상승하는 건 그게 주식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환율의 모습을 보면 1130원에서 115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결론입니다. 오늘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으로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더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략을 잘못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장은 제가 333전법이라고 이미 한번 언급해 드린 적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적어도 30% 정도는 이제 가장 강한 종목 아주 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센 놈을 3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 이등주 그리고 바닥 탈출해서 침체 국면에 있는 종목은 한 3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네.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 장에서도 역사의 글에 걸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략으로 오늘 장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수급동향 한번 살펴봐 드려야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수급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국내 주식 시장,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지금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수 종목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매수하는 종목,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자 신설로 창립한 투자자문사 들이 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과연 그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전일장에서도 지금 오늘 한 15,000원 정도 조정받으면서 91만 4천원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제도 외국인 투자가는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170억. 예.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행장님하고 사장님이 중도 탈락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역시 상승장이라는 것이 그대로 표명이 됩니다. 약세장에서 그런 악재를 맞으면은 그냥,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악재가 도출되자,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역시 세력들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래서 신한지주 407억 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373억 원, LG전자 315억 원, 현대차 258억 원. 자, 자동차 관련주들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수 상해의 모습을 보면 반도체, 금융주가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보죠. 현대중공업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804억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호남석유, 삼성중공업, 한진해운.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선주하고 화학주에 대한 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의 매수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창립한 자문사들의, 투자 자문사들의 매수의 힘이 큽니다. 이들 자문사들은 최근 창업한 회사들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가치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형, 그러니까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강한 종목을 따라잡다 보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와 그리고 화학주의 집중적인 매수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와 금융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역시 조선과 화학주에 대한 매수 집중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죠. 자, 지난 월요일장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전형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달보다 월초보다는 규모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OCI 머티리얼즈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덕산하이메탈, 셀트리온, 인터플렉스, SFN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는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심텍, 톱텍, CJ인터넷입니다. 대부분 어떤 종목입니까? 그룹사 계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펀더멘탈이 좋은, 유보율이 좋은,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코스닥까지 외국인 그리고 또 기관들이 노리고 있었던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관심권역에 줄만한 종목을 한번 또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 앞에 모두 언급해드렸다시피 상승한 종목보다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러면서도 추세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공략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금융주에서 하나, 지주회사에서 하나 선정했습니다. 이미 한 번씩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제가 종목을 선정하면서 종목을 자주 바꾼다다가 그런 지는 않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라면 1년 내내 방송을 들으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는 종목이 아마 50종목 이내에 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관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소위 말해 세력들이 하는 매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장되어 있는 1,600개가 되는 종목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거 이미 많은 공부를 했던 이런 종목으로 집중하신다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금융주는 사실 은행주, 제가 은행주 중에서 KB금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 KB금융이 최근 들어 수직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주 중에서 증권업종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증권업종 하면 역시 대명사, 삼성하고 대우가 대명사죠. 제가 다니고 있는 한맥투자증권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으니까. 업종의 대표주자 대우증권 역시 오늘도 매수 관시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순간에 400원이나 오르고 있네요. 26,100원인데요.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대우증권 국내 선두 대표 금융투자회사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주가가 강세장이다. 최대의 수혜 업종을 들으라. 조선화학, 이거보다도 증권주입니다. 그렇죠? 매매가 활성화되고, 예탁금이 증가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증권 회사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되는 거죠. 오늘도 장중할 때 25,500원까지 마이너스 200원까지 내려갔다. 지금 플러스 450원입니다. 예, 26,000원대 이상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26,000원 이하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예.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거 26,000원대부터 27,000원대가 이 주식의 직전 고점 최대의 매물벽인데요. 그럼 아래 거래량 한번 보세요. 예, 거래가 없습니다. 물량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눌림목을 받는다면 이 눌림목을 여기서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저점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은 뭐야? 매수의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6,000원 이하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지주회사입니다. 자, 지주회사 중에 많은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르지 않은 업종을 한번 들으라면 LG그룹입니다. LG그룹에서 특히 대명사인 LG전자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낙폭이 심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LG그룹이 LG그룹의 자회사들의 가치와 실적의 호전이 내년 1, 4분기부터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투자 의견이 최근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 리포트를 통해서 이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한 1,300원 조정받고 있으면서 87,300, 87,000원대요. 저는 88,000원을 전환 시점에 매수 가격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87,000원대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도 자 최대 매물목이 어디죠? 이날이죠. 예, 90,000원대부터 95,000원까지가 이 주식의 최대의 매물벽입니다. 근데 밑에 고점대 한번 거래량 보십시오. 예, 거래가 없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력이 들어오는 조짐이라는 거죠. 자, 지금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거래 감소하면서 주가의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받는다. 굉장히 견고한 흔들어 물량 뺏깁니다. 운 좋게 이 라인에서 매수한 사람 이익 실현하라는 얘기죠. 예, 털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폭이 좀 깊어질 때 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 그리고 지주회사 LG 이런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우증권 그리고 LG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오늘장 특징주 그리고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순환매가 참 빨라요. 증권주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고 화학주가 오늘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증시가 2,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주식 매매 창구가 되는 증권사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SK, HMC, 교보, 대신, 부국 등이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 외에도 몇몇 증권사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좀 화랑을 보이면 거래도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업황 호전 전망에 화학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KP케미칼, 호남석유, 카프로 등이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KTB투자증권은 면화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대체재인 화학섬유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이 전력난으로 경유 대란을 겪으면서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에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던 IT주들은 차익실현 매도세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삼성전기 등이 소폭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도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체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37개월 만에 2,000선 위에 올라왔고 증권사들도 이제 새 판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증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죠. 예, 아무래도 좀 새 판을 짜야 된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가을부터 여의도를 애태웠던 2,000 고지 돌파를 드디어 달성했는데요. 처음에는 상승 요인을 단순하게 외국인 유동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던 증권사들은 우리 증시가 좀 질적으로 재평가받는 시기라며 호평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2,000선 돌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반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코스피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 이후에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회복 속도를 보였는데요.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과거보다 확실히 개선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기업 이익과 주가와의 격차, 즉 밸류에이션 할인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번 2,000포인트 회복의 의미를 세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앞에 숫자가 2로 바뀌면서 새로운
지수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라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요. 국내 기업들의 체력이, 즉 펀더멘탈이 위기 이전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향후 주가가 역시 이를 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크로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 또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유턴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동참했고 연기금 역시 올 들어 8.7조 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시장 수급 부담도 어느 정도 양호하다는 분석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이런 상황에서 IT와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만약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IT와 증권, 은행 등의 금융주의 모멘텀은 좀 확실하다는 분석인데요. IT는 세계 경기를 이끌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금융 쪽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신증권은 2007년과 지금의 상황이 특히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 주가 회복 속도가 느린 업종을 추천합니다. 철강과 유통, 종이, 기계, 보험, 의학 업종이 그 주인공인데요. 실적은 3년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한 종목이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클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실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주가 흐름 좀 살펴봐야 되겠죠. 27,650원 선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갭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눌릴 때 매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가 가까이 또 내려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 지금 막 상승으로 또 반전이 됐네요. 현재 27,8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5%의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6,500원입니다. 네, 대우증권 박종혁 과장과 살펴봤었던 두 종목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LG상사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1.1% 급락하고 있고요.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12만 3천 원이고요. LG상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 역시 시초가에 노려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0.2% 오르고 있고요. 35,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4,500원입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합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0선 지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께서 향후 전망도 밝게 보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현재도 보시게 되면 이제 네.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기조가 이제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아마도 이러한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향후 2,000선에 대한 지지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말씀을 또 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에 대한 매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도 5천억이 넘는 매수를 보임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매수의 강도 의지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아마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 기준으로 해서 아마도 오늘장에는 전강 후약의 패턴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별로도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네.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고, 애 먹고 있는 태웅이에요. 애 먹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태용 손실이 좀 크신가 봅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만 600원요. 6만 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주가 좀 잠시 살펴볼게요. 태용이 지금 47,500원. 아우, 손실이 꽤 크신데요. 비중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한 20% 됩니다. 2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를 하신 지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죠. 한 2개월 됐습니다. 2달 정도 되셨고요. 지금 예. 하락장 속에서 좀 반등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비중 자체는 적당하게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좀 높아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어디 보합금까지 올라올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네네. 어제 안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하면 되겠는가? 네. 네,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태용, 제가 차트를 봤는데, 네. 거래량도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분께서 지금 손절가까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태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네,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21선에 대한 돌파가 어제장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어제장에서 나왔던 돌파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이제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풍력과 이제 플랜트 조선 등에 대한 이제 수발주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으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이제 감소를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좀 이번에 탄력을 잃고 두 달여 기간 동안 상당히 급락했던 네.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그런 펀더멘털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우수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업에 지금 45,000원 정도의 지지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수는 이제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수는 아마도 단기적으로 5만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61선 정도에 대한 그 이평선에 있는 54,000원 정도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도에 대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평가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밴드 가격이었던 4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4,000원 정도를 45,000원 정도 손절가를 정해주신 이후에 54,000원까지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SK에너지요. SK에너지 가지고 계시고요. 네, 비중 30%요. 30% 가지고 계시고, 매수를 얼마에 하셨어요? 15만 4천원이요. 15만 4천 원이요? 수익권이시네요? 네, 수익권인데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20만 원까지 간다 해서 한번 매도를 놓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밖에 나와 계시나 보네요. 바람 소리가 좀 들리고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날이 좀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SK에너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에너지 매수하신 가격이 15만 4천 원입니다. 분명 수익권이신데 20만 원 간다고 해서 매도 시점을 좀 놓치셨다고 해요. 고점이 18만 2,500원. 아유, 그렇다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신 셈인데 비중도 30%고요. SK에너지 네, 2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소식을 보게 되면요. 내년 초에 지금 이제 화학 부분과 정유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그러한 이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에 대한 재편 구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무래도 윗방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부터 이제 수익을 지키시는 그러한 관점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16만 원 정도의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아마도 그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 이후에 20만 원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초 3월 달까지는 아마도 홀딩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시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에너지 살펴봤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 두통해봤고요. 이번엔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첫 번째 문자는 저희가 하이닉스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25,000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50% 가지고 계시는데요. 중기로 좀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2550님께서 보내주신 하이닉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네. 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약간의 소폭의 조정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대한 이제 이익치가 감소한다는 그러한 전망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그러한 관점을 물어보셨는데,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기적인 관점보다도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스윙 관점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단식의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권에 대한 인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주시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평선에 대한 지지선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부분에 대한 그 전고점 부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트레이닝 전략으로 매수를 해서 이어가신다면 아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보시게 된다면 2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도 전고점 부분이었던 26,000원까지의 반등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손절가 밴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23,300원 정도를 대응을 하시고요. 네. 23,300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는 확인이 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26,000원에서의 이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의 서건에서의 매수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수익에 대한 수익을 쌓아가신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를 23,300원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문자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12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 매수하신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등락이 있었죠.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기는 한데 수익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매수하신 그 수수료를 떼신다고 하는 거의 본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지금 차트에 대한 올해 연말에 대한 소비 시즌의 도래와 함께 이제 이 현대백화점의 주가도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11월 1일 날 장대 양봉 이후에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지점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한 이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에서 지금 현재 61선의 돌파도 지금 오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주가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놓은 그 지지선 목표가 밴드인 13,8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8,000원 이후부터는 분할적인 이익 실현 관점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예, STX 조선해양입니다. STX 조선해양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TV를 켜놓으신 것 같은데요.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지금 볼륨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예. 예. STX 조선해양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종목 정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하는 가격은요, 25,893원. 25,893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중 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20%요? 20%요? 예.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저희가 종목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STX 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조선주들에 대한 크게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조선주들의 이제 큰 이제 수주에 대한 그 호조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장 같은 경우도 이제 STX 조선해양이 9%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흐름입니다. 네. 이제 거의 매수가 밴드까지 다가서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대해 어저께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는 아마도 한 차례 눌려서 쉬어가는 구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밴드까지 상승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좀 기간적으로
기준으로 좀 며칠 정도에 대한 그런 기간 소요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업 자체적으로 중기적인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전 고점 2008년 정도의 고점 부분이었던 3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시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홀딩 관점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000원, 3만 원대 초반까지의 홀딩 전략 유효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396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최철원 대리,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43,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고 또 그 선에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를 해도 될까요? 사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할 때 하락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더군다나 내년도에 대한 중국에 대한 시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내년도에 대해 상당히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아마 추가적인 6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4만 원대 초반 내지는 49,000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까지 5만 원 정도까지 목표 밴드를 설정하신다면 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도 하고 있고요. 오늘 담는다면 비중 어느 정도 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분할 관점에서 10% 정도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네.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일 네. 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에는 한 차례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네.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흐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450님께서 남겨주셨고요. SK CNC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0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이 좀 크시네요. SK CNC 주가 흐름 살펴보고요. 향후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에 매수하셨네요. 네. SK CNC 제가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한 88,000원 선이거든요.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네. 좀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차트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SK CNC. 네. 제가 잠시 그러면 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 3%대 급락세를 보였었고요. 네. 예, 오늘 1% 정도 오르고 있기는 한데 SK CNC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 매수가 외국인 쪽이군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기관 쪽에서 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이틀 동안에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다시 또 음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차피 이제 중장기적인 SK CNC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른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SK 그룹의 가장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판단이 되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향후 내년도에 대한 IFRS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급락은 아마도 매수에 대한 그 기회로 찾아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아마 85,000원까지의 추가 하락은 아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85,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일어난 이후에는 단기적인 급등도 이제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매수하신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8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매수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CNC 살펴봤고요. 전화가 또 한통 걸려왔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TV 볼륨 좀 낮춰주시고요.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세요. 현대 PNC요. 현대 PNC요. 예.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그 2010중과 14%요. 14% 매입을 하셨고
얼마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1210원이요. 1210원이요. 예. 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779원이고요. 아유, 좀 하락폭이 좀 깊네요. 현대 PNC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전에 해다가 또 그 자꾸 얼르길래 한번 해갖고는 팔 거시기를 늦춰갖고 놔뒀더니 그렇게 막 떨어져서 회사가 어쩐가 그래서 지금 한번 걸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 내용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예.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현대 PNC 네. 손실이 좀 크시네요, 이분. 예, 손실이 좀 상당히 큰 편이신데요. 네네. 사실 현대 PNC 과거 현대 페인트였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UI 에너지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러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보시게 되면 UI 에너지와도 같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UI 에너지에 한번 제가 차트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UI 에너지도 같은 이제 차트 흐름을 보이면서 따라서 이제 지금 UI 에너지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PNC도 같은 흐름이 동조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마도 현재 재무적인 그 구조상으로는 지금 현재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하방 지지선으로 보일 수 있는 가격대가 한 7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700원 선까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900원 정도까지 반등 이후에는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그 전략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접근에 대한 신중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28,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이 배당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배당 기산일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강원랜드 28,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이 좀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5.5%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랜드 많은 분들께서 기업 내용은 아실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오늘 일정에서 크게 급등을 하면 따라서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엔 점점점 제한이 이제 따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배당을 원하시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배당률도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시게 된다면 아마도 12월 27일 정도까지는 매수를 하시게 되게 된다면 네. 그 이후에는 아마 배당 기산일을 위해서 배당락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염두를 두시고요. 12월 27일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 12월 27일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해놓으시면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락을 이제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그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염두도 한번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 3만 1,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점차적인 이익 관점도 유효하겠지만 네. 배당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아마 홀딩하시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은 적당한가요? 비중은 적당하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10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0.1%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약간 흐름이 안 좋은데요. 0.1% 하락하면서 현재는 51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8원 오르고 있고요. 1148원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